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제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 한 발 더 나아간 상황입니다. 법조팀 황민재 기자에게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황 기자, 구속영장 심사가 오래 걸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네, 정진상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무려 8시간 1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8시간 40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8시간 30분간 영장 심사를 받은 것에 이어서 역대 세 번째로 오랜 시간 심사를 받은 겁니다. 그만큼 검찰과 정 실장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이어졌다는 건데요. 검찰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3시간 가까이 범죄의 중대성을 설명했고 정 실장 측 변호인들 역시 100종 넘는 의견서와 비서실 CCTV 도면까지 제출하면서 모든 상황이 다 기록되는데 돈을 어떻게 받겠냐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법조계에서는요, 양측이 판사 앞에서 설명을 하는 시간은 길었는데 그런데 이제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매우 짧았습니다. 4시간.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검찰이 주장하는 정 실장의 혐의에 대해서 법원도 일정 수준 이상 소명이 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는데 대표 비서실에서 사용하던 컴퓨터 운영 프로그램이 새로 설치된 것, 지난해 9월 검찰의 유동규 전 본부장 자택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부분이 정 실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 실장이 최근 2달 가까이 여의도 일대를 전전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점도 구속영장 발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최측근이라고 하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언론 표현에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 턱 밑까지 왔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네, 이미 검찰은 이 대표와 정진상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올라가는 보고서도 사전에 모두 정 실장의 검토를 거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정 실장이 받는 4개 혐의 중 3개는 이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위례개발 사업자 공모가 시작되기도 전 남욱 변호사를 사업자로 내정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정 실장과 함께 승인을 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정 실장이 받은 뇌물 1억 4천만 원 가운데 5천만 원이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에 쓰이고 정 실장이 대장동 개발 특혜 대가로 김만배 씨 등에게 약속받은 700억 원이 이 대표의 차명 지분이 아닌지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실장은 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대질 신문이나 추가 증거 제시 등을 통해 정 실장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와 관련된 다른 수사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는 대장동 외에도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 3갈래로 진행 중입니다. 성남FC 사건은 이 대표가 정 실장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 구단을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받는 과정을 주도했는지가, 변호사비 대납 사건은 이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 대북 사업을 매개로 쌍방울과 경기도사의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개입을 밝힐 수 있느냐가 검찰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입니다. 네, 황민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